강남 클러버와 클럽 직원 간의 단순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버닝썬 사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그 유착관계 그리고 마약 및 성폭행 의혹 등 투 트랙으로 나눠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수사를 지금 맡고 있고 네. 어제죠. 그 버닝썬 대 이문호 대표 그리고 영업사장인가요? 한모 씨 네. 나와서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클럽 설립 경위라든지 좀 일반적인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네. 현재 지금 당시에 수사를 맡고 있는, 현재도 맡고 있죠. 이제 경찰관이 지금 버닝썬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조금 예단을 가지고 있는 듯한 말을 네. 좀 한 것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18년 11월 24일 날 새벽 6시 40분 경에 버닝썬 클럽에서 이제 김상교라고 하는 분이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서 경찰이 갔다가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사건인데요. 지금 버닝썬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말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어서 경찰이 체포를 하고 좀 불법적이고 과잉적인 대응을 한 것이냐 이게 예. 첫 번째 논란이었고 두 번째로는 경찰하고 버닝썬 간의 유착관계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예.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물뽕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GHB라고 하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이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 예. 또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하도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과연 어떤 것이 팩트이고 아닌지를 좀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출연하신 꼭 이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가장 좀 저로서는 궁금한 것이 이 김상교 씨가 사건 당일에 그 네. 폭행을 당한 후에 주장한 것이 클럽에서 그 춤을 추고 있던 여성을 누군가가 계속 성추행을 시도를 해서 그 여성이 자기 뒤에 숨었다. 그래서 이걸 말리는 과정이었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 말리는 과정에서 바로 그 MD라고 하죠. 그렇죠. 그 직원들이 버닝썬 직원들이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클럽 측은 또 다르죠. 정반대인데 김상교 씨가 특정 그 여성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른바 부비부비를 시도를 했다. 그래서 끌고 나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의 특정 여성이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김상교 씨가 자기한테 자꾸 저걸 시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클럽 측의 의견을 맞다고 해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애나라고 하죠. 그 그렇죠. 특정 여성이. 애나죠. 예. 이 애나라는 여성이 그 버닝썬의 중국통 MD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뭉쳐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면서 이 김상교 씨를 고소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네. 여성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애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네. 애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26살인데 사실은 8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연극영화과에 그 외국인 특례로 들어와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체류 비자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학교에 좀 등록했던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현재는 그 학교가 맞춰졌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이 빅뱅의 승리가 운영했던 이 클럽에서 중국 VIP 손님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이었고 이 사람이 하얀 알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좀 그 물뽕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마약 유통과 관련된 것들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얀 알약을 주면서 이걸 먹어봐라라고 하면 그걸 먹고 온 다음에 갑자기 과잉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신을 잃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행위를 했던 바로 이제 그 여성이 바로 이 김상교 씨하고 이 클럽 내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김상교 씨가 그날 주장한 바는 자신이 이제 그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체포가 된 것이고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과잉 진압을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경찰서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이 애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남성분 김상교 씨로부터 추행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그날 다 이제 신상까지 다 적고서 갔는데 네. 현재는 사실 연락이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애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추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애나는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현재 그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에는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건의 진실을 사실은 파헤쳐내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퍼지기를 원하지 않는 양쪽의 입장이 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 클럽 쪽하고 이 김상규 씨 측하고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 플러스 지금 현재 광수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관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여기서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차라리 지금 현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애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중국 국적이죠. 그렇죠. 중국 국적이죠. 예. 이 아주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렇죠. 핵심 핵심이죠. 인물인데 예.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승리 씨의 해명이 조금 특이해요. 네. 승리 씨하고 사실은 애나 씨가 사진을 이제 다정스럽게 찍은 것을 김상규 씨가 사실은 처음에 제공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약 공급책인 사람하고 빅뱅의 승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 아마도 버닝썬 측에서 조직적인 마약 공급을 한 것이 아니냐. 네. 또 내지는 손님을 끌고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불법적인 행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물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이제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승리 씨의 주장은 그냥 나는 팬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것일 뿐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처럼 애나라는 사람이 실제 VIP 중국 고객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하얀 알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승리 씨가 그걸 몰랐을까? 과연 승리 씨의 해명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어도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광역수사대죠. 이걸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 관계자는 뭐 당장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필요하다면 부르겠다. 그렇죠. 이런 아주 편안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두 질문을 한번 같이 드려보죠. 이 경찰의 체포 과정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경찰이 좀 과잉 진압한 것 같다. 이것이 또 경찰과의 유착 관계 이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부에서 좀 이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수뇌부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생각하십니까? 경찰에서 사실 이제 들은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 먼저 이제 김상규 씨가 다른 손님을 강제 추행한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소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장 뭐라고 하는 그 클럽에 있는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서 끌고 나왔다는 네. 거예요. 김상규 씨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하나의 상해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상규 씨가 화가 나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뿌리면서 업무 방해를 당시 그렇죠. 시도를 했었었고요. 그랬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안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뭐 뒤통수를 때리는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현행범으로 이제 이 사람을 체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뒷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었고 이때 그 김상규 씨가 욕을 한 거죠. 경찰들에게. 네. 이 말단 개 XX야 이렇게 모욕을 하고 가래침을 이제 또 진술서 뭉치에다가 뱉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를 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겹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는 체포를 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조금 강제적으로 물리력 행사한 거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데요. 이제 또 그 이후에 살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코피를 흘리는 또 과정이 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역시 경찰로부터 맞아서 그랬다라고 이제 김상규 씨 주장했지만 경찰 입장은 다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 이전에 아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갑자기 코피를 흘렸고 그래서 바닥을 자기네들이 닦은 것인데 이게 CCTV 영상으로는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비춰져 있다. 그리고 이거는 MBC 측에서 편집하고 왜곡적으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주장이고요. 당시에 김상규 씨 측에서 CCTV를 좀 공개해달라고 했었을 때 한 대만 원래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4대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경찰서 입장에서는 우리는 처음에 한 대만 공개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다 공개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찰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악의적으로 왜곡된 주장이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상규 씨 네. 20대죠?
그렇습니다. 이 20대인데 상당히 좀 그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뒤에서 같이 뭐 보시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상규 씨가 처음에 이제 체포돼서 왔을 때는 너무 흥분했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폭행, 성추행 혐의까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말을 닫았다는 거, 입을 닫고 어머니하고 사실은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물론 성인인데도 이제 어머니가 조금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오늘 더 이상 진술을 못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끝났고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체포해서 수갑 채웠을 때 수갑 빨리 풀어달라고 사실은 강력히 요구를 했었다는 예.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 다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부터는 조직적으로 그 경찰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잘 안 하고 수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증거보존 신청이라든가 일련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네.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이제 그 언론을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론 대응이 MBC에서 먼저 단독으로 터뜨렸지만 그 전에 다른 언론사에 먼저 갔었어요. 그렇죠. JTBC에 갔었었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이 피의자였죠. 김상규 씨의 주장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MBC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터뜨려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얘기 좀 했습니다. 뭐 영상도 많이 나왔고 또 공개도 많이 됐고. 그렇죠. 이 저희가 이 시간만 좀 넉넉히 있으면 이 물뽕하고 이 MD들 이거 아주 자세하게 한번 뜯어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시간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죠. 그 향후 수사는 이게 상당히 좀 경찰로서는 위기다. 이 검경 개혁과 관련돼서 하필이면 이런 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이 문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